안녕하세요. 더봄 구강암면외과 치과의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및 주변 근육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턱관절 물리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 소리가 나거나 모래 갈리는 소리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느껴지거나 벌어지는 것이 이상하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들 중 하나인 물리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치료는 교합장치와 더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 중 물리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보다 높은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적응도 및 치료 경과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는 시기가 몇 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빠지지 않고 내원하여 턱관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가 물리치료를 가능한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턱관절 환자의 대부분은 자가 물리치료로 온열팩을 추천받는데요. 이를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함으로써 치료의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갈이, 이악 물기, 입을 크게 벌리거나 턱을 앞으로 내밀며 벌리기 등의 나쁜 습관은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고 두경부 근육을 피로하게 하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턱관절 물리치료는 턱관절 장애 치료법 중 하나로 냉온스포, 적외선 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치료, 레이저 치료, 냉각 스프레이 등이 있으며 물리적 자극을 통해 턱관절 질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외선 치료입니다. 적외선 치료는 원적외선보다 5배 이상 깊이 피부에 침투합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감각신경의 진정, 근육의 이완, 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세포, 조직,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막 전이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히스타민, 세로토닌, 브래드키닌의 분비를 자극하여 악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 전기자극 치료입니다. 전기자극 치료는 15분 정도 소요되며 피부 표면의 신경을 자극하는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치료입니다. 안면 근육과 저작 근육에 규칙적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근긴장성 경련, 근피로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턱관절 물리치료 주기는 주 1, 2회 정도 실시하고 증상과 상황에 따라 조절하게 됩니다. 최소 2에서 3주에서 1,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면 그 횟수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물리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의 경우 치과에서 많이 추천해주는 방법이 온열팩을 이용한 자가 물리치료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온열팩만으로도 충분히 턱관절 장애가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온열팩은 턱관절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전자레인지나 따뜻한 물을 이용해 팩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후 하루 2에서 3회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온열팩이 없다면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턱관절 장애의 물리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꼭 물리치료만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턱관절 장애의 진료의 핵심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물리치료 이외에도 약물치료, 스플린트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봄 구강암면외과 치과의 박윤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